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원금 손실 터졌다. 금감원 은행 퇴출 초강수. 국민은행을 믿고 맡겼는데 원금이 60% 가까이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퇴출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몰락하면서 지방은행을 비롯하여 유럽은행까지 부도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적금은 안전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국민은행 원금 손실 터졌다. 금감원 은행 퇴출 초강수. 지금 데모하고 난리 났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주요 은행 터졌다. 금감원장 금융사 퇴출 불사. 실제로 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이제 국민은행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달아놓은 거지. 자, 이복형 금감원장, PF, ELS 등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사는 그냥 가차없이 퇴출 불사. 이제 끝까지 가겠다 이거죠. 자, 주요 은행 터졌다. ELS 손실. 먼저 5대 시중은행 3년간 약 7천억이나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은행은 돈잔치 한 거죠. 7천억. 홍콩 H지수 최고 손실률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58.2%. 반토막도 넘네요. 평균 반토막. 자, ELS 전격 판매 다 중단했는데 그래도 규모가 작다는 핑계로 우리은행은 아직도 판매를 이어가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런 식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진행 과정, 고령자 높은 수익률 강조, 재투자까지 강요를 했죠. 이게 이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2010년대 중반에도 이런 문제가 터졌었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뭐. 24년 상반기 홍콩 ELS 만기 상환. 이제 올해 만기 상황이 무려 10조입니다. 10조. 근데 상반기 중으로 과연 홍콩이 살아날까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도 하겠는데 이거 중국, 가뜩이나 중국하고 얽히면은요 될 것도 안 돼요. 부적합 권유. 부적합 권유를 했기 때문에 5에서 15% 추가 배상. 또는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는 민사소송. 또는 금감원이 이제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전액 보상받으면 좋겠는데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전액 받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 금감원이 오죽하면 퇴출을 불사한다고 했을까요? 소비자들에게 리스크 고지 제대로 안 했다. 불안전한 판매, 배상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종류별로 손실은 감수해야 하고, 자, ELS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PF, 지금 부동산 PF 이게 꽃이죠. 이거 책임 회피하거나 그렇다면 금융사마저도 퇴출을 불사하겠다. 아주 이런 발언은 안 하거든요. 아주 초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은행이 됐든 건설사가 됐든 관행에 젖어가지고 설마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본때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5대 은행 ELS 손실률, 홍콩 재투자 비율 여기 보시면 자 5대 은행 보시면 21년, 22년, 지금 23년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합계가 놀랍네요. 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손실률도요. 지금 만기 도래 원금 손실액 손실률 무려 58.2%라고 찍혀 있어요. 58.2%. 진짜 천문학적인 단위죠. 천문학적. 홍콩 ELS 가입한 70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손실을 많이 봤어요. 70대 97%가 재투자였다.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하신 분들이 또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했다. 그때 이제 돈을 벌었겠죠. 조금이라도. 자꾸 권유하는 거죠. 정상적인 예금, 정상적인 적금으로 척각하고 있는 거죠. 자, 50대 96%, 60대 95%, 70대가 제일 97%까지 이렇게 나이 먹은 분들이 특히 많이 당했습니다.
국민은행 원금 손실 터졌다. 이번엔 국민은행에만 국한시켜보자고요. 원금 날릴 위험. KB만 4조 6천억. 홍콩 ELS 부탄. 터지나가 아니라 터졌죠 이미. 국민은행 원금 손실. 자, 홍콩 ELS 원금 손실 전체 8조 1972억. 와, 녹인 진입 물량이 뭐냐면 손실 구간이죠. 4조 6434억. 2024년 초 만기 홍콩 HGC 연계에서 98%. 이게 연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대략 반토막부터 60% 사이. 안전하다고 사실상 속여서 불안전한 판매 했다고 고발하는 게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했죠. 금감원, 은행, 증권사, 은행만이 아니라 증권사, 주로 홍콩 H지수가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홍콩 H지수 ELS 전면 조사했고, ELS 잔액, 농협도 만만치 않아요. 2.2조, 신한 2.4조, 하나 2조. 우리은행은 뭐 1000억 단위도 안 되죠. 증권사, 미래에셋, KB증권 등 5, 6곳. 주로 KB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규모에 비해서도 너무 많아. KB가. 자, 문제점 해결 방안. 문제점. 자, 1금융권 부실, 2금융권 불똥 이제 부실로 확산이 되겠죠. 주로 노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직원들 수당이 세거든요. 승진에 눈이 멀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분들도 막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노년 피해자들이 많다. 해결 방안. 원금 손실 확인. 과도한 이율 의심. 여러분들이 원금 손실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반드시 체킹하고요. 과도한 이율이 너무 세다. 그것도 탐욕인 거예요. 이율이 세니까 무조건 들어. 내용 보지도 않고. 이거는 은행권 잘못이 아니라 고객들의 잘못이죠. 자, 국민은행 원금 손실 현황.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연계 ELS 현황 보시면 15조 6,676억 원. 내년 상반기 8조 2,973. 보시면 KB 국민은행이 제일 세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원금 손실을 제일 많이 끼쳤어요. 물론 얼마나 배상할지는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배상 안 해줄 거예요 아마. 2조 3,701억 신한은행. 나머지 다 2조 1조. 우리은행만 1000단위 1000억도 안 되는 414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버팅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금액이 적으니까 ELS 판매하겠다. 홍콩 H지수 이제 이거 보면 재밌어요. 자, 홍콩 H지수가 12,000이었는데 지금 5,000건 정도 5천만 원 확 줄어서 약 50에서 60% 손실률인데 이게 이번에 문제가 아니에요. 21년, 24년인데 예전에 보세요. 2015년, 2016년 이렇게 있잖아요. 손실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이때도. 이미 이때도 이렇게 손실을 봤는데 결국은 올랐잖아요. 올라가니까 커봐라 먹지. 바로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세계 금융위기 위험성 급증.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오늘 사항입니다.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지금 암운이 좀 드리워지고 있어요. 금융권의 암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자, 또 파산 위기설 돈다. 하루 새 주가 37%나 폭락한 미국 지역은행. 자, 일단 미국이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은행. 하나가 터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전염되거든요. 이게 금융권의 특징이에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브 주가 37.6%가 폭락했대요. 이거 지금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KBW 지역은행 지수도 6%, 지역은행 지수가 6%나 떨어졌다. 도미노로 확산 중이다. 미국, 이게 다 이런 일이 퍼졌던 이유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이 생겨서 그래요. 오죽하면 독일은행이 해고를 시키는, 그래서 이제 해고하는 그 공포 릴레이가 펼쳐질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은행에서, 왜냐면 사전에 충당금 다 모아놔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금융위기, 미국 금리 인상 후유증. 더군다나 미국이 꼭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했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할 때쯤 금리 인상의 그 고금리 후유증이 터져서 그런 경우 거의 100% 경제위기가 터졌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금리 인상 후유증,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100%라는 게 5회, 6회 반복이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특히 금방 지적했던 이걸로 인해서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죠.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못 받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헝다 부도, 부동산 개발업이 사실상 부실, 경제 침체에다가 경제가 만신창이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 지금 쉬쉬쉬 감추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위기 지금 위험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유럽까지 확산됐어요. 일본도 지금 문제입니다. 금융권 부도설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요. 한국은행 3대 위험.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파장은 좀 덜한데, 이제 미국이 완전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 우리나라도 터지죠. 근데 이제 그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만의 특성, 부동산 PF, 건설사와 부실은행이 동반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부실은행이라는 것은 주로 2금융권이 해당되고, 부채, 연체율 심각하죠. 가계부채, 개인, 기업 연체가 급증하고 있어요. 2금융권, 자기자본 비율, 연체율, PF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원금 손실 유형 3가지, 중소기업에 풀린 은행이 무려 돈이 1,000조에 육박, 파산도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어떤 때 원금 손실, 어떨 때 3가지 볼까요? 먼저 은행이 부도가 나버리면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 큰 1금융권에가 넣어봤자 100억 넣어보세요. 5천만 원 받지. 자, 1, 2금융권 5천만 원 위에 전액 원금 손실한다. 이자 포함해요. 자, 부도 원인, 가계, 기업 부채, PF 대출, 뱅크런 요즘은 시끌시끌하죠. 그리고 경제위기, 건전한 은행도 연쇄 부도가 나버릴 수가 있어요. 자, 예금을 그래서 분산 예치가 중요한 거고, 당장 지금 취소하라는 거 아닙니다. 또 다시 말하지만 누가 그래요? 이율 배반적이라고. 아니, 은행이 위험하다면서 왜 은행 돈 빼지 말라 하냐? 그럼 별개 문제예요. 위험하다는 것과 부도는 달라요. 부도는 망한 거잖아요. 완전하게. 위험하다는 것은 부도가 날 확률은 아직은 적어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을 빼가지고 이자 손실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이제 만기가 차면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계속 끌고 가면 언젠가는 사단이 나니까. 경제위기, 건전한 은행 연쇄부도, 예금분산. 자, 이번에 은행이 부도나면 원금 손실. 2번째, 중도 해지. 도중에 지금 제가 방금 해드린 것처럼 부도날 것을 예단하고 그냥 빼버린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은행, 증권, 보험상품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원금 손실입니다. 예금과 적금 상품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주로 원금 손실이 더 커요. 정상적 예금, 적금은 원금 손실까지 안 가는데, 보험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아니면 특수 상품, 특별 사유 아니면요, 웬만하면 만기 채우세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안 터졌으니까 또 끌고 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한 대로 분산시키세요. 은행 상품, 3번째는 은행 상품 때문에 원금 손실. 지금 말씀드린 ELS, 주가 연계 증권, 이게 ELS가 주가 연계의 파생 상품인데, 원금 보장 100% 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80에서 90% 또는 원금 비보장, 주로 원금 비보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반토막 나면 반토막 그대로 갖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이자는 세게 먹고 원금은 손에 안 보려고 하면 되나요? 각오하고 들어가야죠. ELB, 원금 지급을 하고 저리, 또 ELS라고 있어요. 원금 손실. 이번에는 해외기관 한국 경고.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곳이 경고를 했죠. BIS도 살벌한 경고, 글자 그대로. 한국 집값 낮추고 가격이 빨리빨리 줄여라. 해외기관 경고. BIS 사무총장. 한국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력 경고. 가계부채의 주범인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 한국 금융기관. 자, 취약성, 금융부채, 부실. 이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금융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무디스, 부동산 익스포저. 자, 은행 대출 40% 지금 중반이나 된다. 은행 대출 다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 자, 테일 리스크라고 해서 부동산 약세, 이게 장기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금리 상승기, 부동산 붕괴, 금융위기 이순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이 붕괴되고 금융위기가 터진다. IMF는 여러 차례 경고했죠. 2028년까지 2% 경제성장,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저성장 늪에 빠진다. 가계 공공부채 제한, 주택과 금융안정.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 다음에 국가부채도 많고 특히 공공부채가 많죠. 공기업. 주택거품, 대출 장기간 고금리. 그러니까 고금리를 좀 권고하고 있어요. IMF가. 왜?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계속 대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계 금융위기 가능성도 더 커져요. OECD 사무총장 장기적으로 높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수요 급감, 출산율 계속 신경 쓰고 있죠. 은행 대출 관리, 정부는 대출 억제 정책.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계 부채다. 이 가계 부채가 있으면요, 부양책도 쓰기 어려워요. 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순위, 증권사가 1등 17%, 새마을금고가 2등 6.19%, 저축은행이 3등 4.61%, 이제 5%대로 올라왔죠. 4위 여신전문 3.89, 5위는 신협, 농협, 수협 등. 자, 단위조합입니다. 부동산 PF 연체율 자 1.12. 요즘은 이제 얘들도 3, 4%까지 올라왔죠. 기업은행 1금융권에서는 제일 위험하죠. 부동산 PF 연체 0.64. 자, 이제 소비자 물가 급락, 미분양 급증, 거래량 급감.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2.8까지 마침내 2%를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2024년은 금리 인하가 확실합니다. 거의 90%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시기가 언제냐. 여기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근원 물가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물가 보세요. 미쳤어요. 완전히 8%. 시장 가기가 겁나죠. 과연 이렇게까지 지금 물가가 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먹거리 물가는 이렇게 비싼데. 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요. 보시면 1만 1,600건, 9,321건. 수도권의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미입량은 6,900건에서 1만 건 이상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주담대 금리 급락, 가계대출 급증. 주담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 여기 지금 최근에 일반 신용대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뭐가 됐든 간에 꼬리를 내리면서 12월 달 기준으로 제일 다 낮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가계부채 잡는다더니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가계대출은 계속 여기 보세요. 빨간색 보세요. 증가하고 있죠.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증가하고 있어요. 자, 미국 은행 지금 3차 위기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예요. 금리가 내려가는가 싶더니 금리 인상의 후유증과 상업용 부동산의 폭락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자칫 PF 문제가 더 커질지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